반갑습니다. 닭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유영준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팍팍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집안일을 시키면 앙숙같이 싸우는 아이들도 화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두 딸의 엄마가 상담을 왔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인데 유치원 다니고 있는 연년생 둘인데요. 자, 언니는 양보가 없고 동생은 버릇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게 싸우면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될까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앞날이 캄캄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요. 자기는 무슨 전생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둘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저것들이 아마 전생에서 아주 절천지 왼수였을 것이라고 그럴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죠. 사실 요즘에 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아주 극단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친밀감도 없고 앙숙처럼 지내는 그런 일로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릴 때부터 과도한 자기중심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된 결과고, 아이가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힌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려와 존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자기만 챙기고, 그리고 또 뭔가 꾸중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만 늘 억울하고 받은 게 없다는 피해자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이 집안에도요, 이 두 자매가, 두 딸아이가 화해시키는 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집안일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집안일을 시켰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왜 엄마는 나한테만 시켜? 이러면서 상대방을, 언니는 동생을 시키지 않는 거, 동생은 언니를 시키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엄마가 결정하고, 너희 둘 중에 누구를 시킬지도 그거는 엄마가 결정해. 엄마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그냥 너는 엄마 말씀만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해 주라 그랬죠. 자, 아이들은 그런 부분도 막 따지고 덤벼들고 그럽니다.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은요, 가족 응집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아이들 가급적이면 주방 일도 참여를 시키라고 했는데요. 그 첫 작업이 수제비 반죽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서 자꾸 참여를 시키라고 그랬는데요. 엄마가 반죽 3덩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 으로 만든 거라서 그냥 하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일반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게 하나 있었고, 부추를 갈아서 부추 간 물과 반죽을 한 초록이가 있었고요. 당근을 갈아서 만든 노랑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각자가, 엄마는 하양이, 큰아이는 초록이, 작은 아이는 노랑이, 이렇게 3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같이 이제 식탁에다가 뭘 깔아 놓고 이렇게 막 처음부터 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죽할 수 있는 어떤 홍두개 같은 걸 주어서 어느 정도는 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자, 그렇게 밀어낸 반죽을 가지고 각자에게 쿠키 틀을 주어서 그걸 찍어낼 수 있도록. 자, 애들이 그렇게 신나하죠. 이 찰흙과 밀가루 반죽 이런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녁에 같이, 육수는 물론 엄마가 준비를 했겠죠.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먹을 때는 둘이 쿠키 틀이 달랐기 때문에 모양새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만든 게 큰 아이 그릇에도 들어가 있고, 큰 아이가 만든 게 작은 그릇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또 엄마 아빠 그릇에서 자기가 만든 것들이 막 드러날 때 아까 그거 내가 만든 거라고 막 자랑을 하죠. 그럼 부모들은 어쩐지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응수를 해주고 그러죠. 그러면 두 아이가 막 서로 자기가 만든 거라고 계속 자랑을 하게 돼 있고, 서로의 그릇에 있는 것도 자기가 만든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 다음에도 꼭 우리를 불러주세요. 다음에도 꼭 같이 해요. 라면서 참여 의지를 보입니다. 이를 통한 성취감을 경험했고, 다른 가족을 위한 수고가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 사례가 될 수 있죠. 자, 앞 시간을 통해서 일을 시키기 시작할 때의 시기는 최소 어린이집을 갈 정도부터의 아이들이다. 사고 단계로는 마술적 사고의 단계부터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그 시기부터 부모가 적절하게 일을 시키면 일을 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수직적 개념을 알게 되어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에릭슨의 인생 8단계로 얘기해 볼 때도요, 바로 이 일을 시키기 시작할 때의 자녀들은 보통 학령기 바로 이전의 직전의 아이들, 학령기 초등 저학년 정도 또는 학교 학령기 들어가기 이전 그 정도 레벨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발달 과업은 주도성과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게 돼 있는데요. 엄마가 주방에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아빠가 연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도 와서 나도 그러면서 막 연장을 들고 거들거나 아이들 입장에서도 연장을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보통 그럴 때 엄마 아빠들은요, 위험하니까 너는 들어가 있어,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만류하지만 그때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조그마한 것도 해보게 만들어주고 자꾸 참여를 시켜줘야 아이들은 주도성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자꾸 금지시키면 아이는 그 느낌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그래서 죄의식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켜야 아이들은 주도성을 갖게 돼 있고 그 주도성을 통해서 성취감을 경험해야 호기심으로 연결되고 일을 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의 이유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절하면요, 아이는 쓸모없다는 느낌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청소년기로 올라가고 청년기가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살기 싫다, 나는 이 땅에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덤벼들거나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키는 것은 주도성을 갖게 만들고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라서 사실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을 주게 한 결과가 됩니다. 엄마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부가 자기 주도 학습, 즉 주도성에 근거한 자기 주도 학습인데요. 그러려면 주도성과 호기심이 같이 맞물려 있어야 되죠. 즉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가 작은 성취로 드러나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돼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집안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자꾸 참여시키고 일을 시킴으로써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키면 아이에게는 주도성과 호기심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는 나중에 성공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설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려면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정은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싸운다면 집안일을, 그것도 공동에 속한 집안일을 자꾸 시킴으로써 가족의 멤버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가족 전체의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확인하게 하는 거고요. 또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생은 언니를 위한 일을 하게 돼 있고 언니는 동생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앙숙같이 지내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부터 집안일을 자꾸 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내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